네, 안녕하세요. 취업포개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하반기 공채가 한창인 기업들 중에서 조금은 색다르게 글로벌 기업 중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세계적인 어떤 주류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녹색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 회사. 오늘은 하이네켄 코리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느 때와 같이 기업 분석하고요. 채용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서류 전형과 또 면접 전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하나씩 차례대로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분석 시작할게요. 하이네켄 코리아 어떤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네켄은 1864년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맥주 브랜드고요. 지금 현재 192개국에 수출을 하고 그리고 40개국의 양조장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그 하이네켄을 생산하는 양조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생산은 하지 않고 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자료는 늘 그렇듯이 다트에 있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실적과 어떤 개요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3년 6월 10일에 하이네켄 코리아가 설립이 되었고요.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기업 분류를 보면 중소기업에 속해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 또 브랜드 파워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좋은 긍정적인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계사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종업원 수는 이제 최근 자료를 봤어요. 2019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152명이고요. 주류 도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165억 원 매출액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96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맥주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게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이에요. 자, 하이네켄의 밸류를 좀 잠깐 볼게요. 하이네켄이라는 회사는 조금 매력적인 회사인데 보면 어떤 그런 규모나 파워가 좀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게 좀 이 회사만의 어떤 가치, 또 문화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이네켄의 밸류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인조이먼트예요.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고 또 이 맥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 뭐 즐거운 순간 이제 이런 순간에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펙트는 이제 개인, 사회 및 지구를 존중한다. 그리고 패션, 여기에서 패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어떤 평상시를 얘기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패션의 해석은 품질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썼던 1800년대에 썼던 어떤 효모 방식을 계속 쓴다든지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이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그 품질 유지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네켄의 마케팅이 조금 독특한데요. 다른 뭐 주류 회사랑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약간 즐거운 어떤 뭐 활동적인 생생함 이런 이미지를 좀 같이 주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뮤직 아니면 뭐 뮤비 뭐 이런 데에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영화에 투자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페스티벌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뭐 유럽의 어떤 빅 리그 뭐 이런 서포트 하는 거,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이런 거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인데요. 주류 회사인데 또 이런 광고를 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에는 술을 드시지 마세요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건전한 음주 문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전사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좀 생생하고 또 생기 있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기업 분석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핫 이슈를 꼽아서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 하이네켄에 해당되는 핫 이슈를 3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은 이슈는요. 바로 이제 논알코올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논알코올 맥주 0.0, 0.0가 지금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시판이 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금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좀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논알코올족이 지금 요즘에 증가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좀 먹고 마시자,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뭐 달리자, 먹고 죽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회식 문화, 좀 어떤 에너지를 먹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모두 쏟고 뭐 슬픔, 좀 무거운 일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그 음주 문화가 함께 했다면, 지금 요즘에는 건강이 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술은 싫지만 술자리는 좋아한다라는 이런 분위기, 그런 트렌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논알코올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어요.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현재는 주류 시장에 비해서는 뭐 한 10분의 1 정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이 논알코올족들을 위해서 일찍부터 더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맥주 어떤 뭐 하이트나 롯데에서 그 제로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논알코올 시장의 그런 성장세가 이어질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네켄의 이제 0.0 그 논알코올 신제품과 더불어서 좀 더 다양한 논알코올 제품이 이제 좀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거는 일본 불매 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이 회사는 좀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수입 맥주 시장에서는 매출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좀 자축을 해야 되는 행사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그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모금 맥주라는 게 나왔어요. 150ml를 출시했다. 근데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이네켄에서 출시한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뭔가 트렌드를 반영한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모르고 지원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이걸 꼽았어요. 이게 지금 90년대 그 밀레니얼 세대, 젊은 층들, 20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그 디자인의 어떤 그 인기를 얻고 있고요. 뭔가 인증샷을 남겼을 때 나 미니 맥주를 먹는다, 뭐 이런 트렌드 뭐 세터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꼽은 이슈는요, 올 연말부터 유색 페트병이 퇴출된다라는 그런 그 뉴스예요.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서 올 연말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12월 25일부터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유색 페트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류 업계나 음료 업계나 이제 페트병에 그러니까 색이 들어가지 않게 투명 페트병으로 교체하는 작업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페트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인기 있는 것들로는 뭐 크게 해당되는 건 없지만, 이제 좀 넓게 봐서 동종업계 이 산업 내에서 이슈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세 번째로 꼽아봤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이외에도 이제 하이네켄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또 꼭 하이네켄이 아니라 주류 업종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채용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하이네켄 지금 이제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그 포지션은 크게 3개예요. 그래서 이제 온 트레이드 세일즈하고 그다음에 경력직에 해당되는 게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퍼시픽 그레주에이트 프로그램 3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경력직은 많이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5년 이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접근하기 쉬운 2가지 포지션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온 트레이드 세일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영업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마케팅, 마케터, 전문 마케터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코스로 지원을 한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그리고 부산, 대전, 대구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서 온 트레이드 세일즈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네켄은 이제 온 트레이드하고 오프 트레이드하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직무를 구분을 해놨는데, 온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나 레스토랑, 뭐 펍, 식음료 객장을 직접 가서 방문해서 그 거래를 하는 거래처와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관계 유지라든지 매출 신장을 위한 논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오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어떤 유통 채널,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입점을 시키는 이제 그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트레이드 세일즈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일별, 뭐 분기별, 연간별 좀 방문을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신규 거래처들도 발굴을 해야 되고요. 그 제품을 입점하기 위한 어떤 딜을 좀 잘 해야 되겠죠.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프로모션을 좀 기획하고 계획을 해서 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윈윈 전략을 같이 논의하는 게 이제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대 관계를 좀 강하게 해서 다른 경쟁사의 어떤 마켓 쉐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떤 관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마케터 코스는요, 지금 16개국 지역이 있는데 이 16개국을 다 가지는 않고 2년간의 코스를 3개의 지역에서 4개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제 코스를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이후에는 마케터 전문 이제 관리자가 되는 그래서 실무에 투입돼서 마케터로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주요 이제 업무들은 브랜드 포지셔닝이나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통찰과 브랜드 구축, 전략적인 이슈를 분석해서 뭐 좀 관리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재무 분석을 하고 좀 어떤 실적이나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뭐 학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해외 업무를 좀 하고 싶은 적극적으로 할 사람들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 오프닝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 부문별로 필수사항, 우대사항을 좀 볼게요. 영어 부문은 신입 및 경력 1년 이하인 자를 뽑고 있고요. 또 업장을 계속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이 가능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운전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고 좀 하는 업무를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지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좀 요구되는 업무이다. 여러 거래처를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신규 거래처도 발굴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협상, 뭐 딜, 뭐 이런 관계,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MS 오피스 그 활용 능력을 좀 중요하게 꼽고 있어요. 문서 작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분석 업무도 많고 데이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있어야 되고 조직 문화에 좀 핏한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좀 조직 문화의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를 보시면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오후에요. 보통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펍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뭐 법인 차량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마케터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2020년 4월 입사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2년 동안 서울에서 6개월 근무하고 또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 한 곳을 또 근무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곳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서울 본사로 돌아와서 6개월을 다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총 2년간의 코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은 이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글로벌 마케터로서 리더십과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을 좀 요구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영어가 능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리더십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또 동등하게 하이네켄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면서 조직 문화에 핏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 다른데요. 이제 온 트레이드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온라인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면접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과 함께 조직 문화라든지 영업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조직 문화 자체가 조금 캐주얼하고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좀 열린 사고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편안한 대화 자리가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인성 검사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뭐 수리 추론이라든지 이제 상황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2차 면접에서는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화의 자리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조직 문화에 핏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발표가 나게 되고요. 마케팅 코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요. 대신에 여기에서는 글로벌 마케터 어떤 매니저를 양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영어로 모든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추얼 인터뷰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비디오 녹화를 한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온라인 면접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를 받게 되고요. 똑같이 온라인으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에서 임원진 면접이 있습니다. 임원진 면접은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요. 테헤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차 심층 면접은 싱가포르 해외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좀 이제 마케터로서의 역량 평가, 성과 평가가 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소서 작성 방법으로 좀 넘어와서 서류 전형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4가지 이제 항목이 있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글자 수 제한, 뭐 분량 제한이 따로 없고요. 첫 번째 보면은 해당 포지션에 지원한 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트레이드 세일즈에 지원을 했다면 거기에 왜 지원을 했는지 지원 동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이제 표현을 했네요. 세 번째는 이제 본인의 역량이 이 직무에 지원한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비전과 목표 3가지를 우선순위로 작성하세요라는 거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조직 문화라든지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조직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먼저 참고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포지션 지원 동기 먼저 볼게요. 포지션 지원 동기 이제 온트레이드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좀 활동적인 사람이고 리더십이라든지 관리 어떤 역량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뛰어난 보유자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보유자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내가 신입도 가능하고 1년 이내에 어떤 영업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판촉이라든지 좀 비슷한 업무들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 좀 녹여내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좀 잘하는 것 같다.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혹은 내가 관련된 어떤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경험을 했거나 뭐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쓰는 게 이제 1번 지원 동기고요. 그러니까 직무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KSA를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장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죠. 본인의 장점이 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량 키워드를 좀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조직 문화인데, 이 조직 문화는 조금 건전한 주류 문화, 그러니까 책임감, 그 다음에 어떤 자율, 그렇지만 뭔가 좀 자기 어떤 성과 이런 것들에 좀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 혹은 뭐 팀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갖춘 사람들이 좀 잘할 수 있다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숫자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조금 강점이 있는 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또 부가적으로 있다면 좀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 여러 가지 와중에서 여러분에게 좀 해당되는 장점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또 내가 더 제한할 수 있다면 세 가지까지 쓰시는 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개선해야 할 점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이면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 같은 걸 쓰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해야 되고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는 게 좀 불편하다. 모르는 사람과 요즘에 뭐 콜포비아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직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콜포비아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단점으로 얘기했을 때 이 직무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뭐 좀 즉흥적으로 활동한다든지 시간 약속을 좀 잘 못 지킨다 이런 것들은 거래처에 굉장한 어떤 누를 끼칠 수 있는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좀 인간미 수준에서 고칠 수 있고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단점을 잘 골라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역량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직무 관련 경험, 대외내외 활동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꼭 뭐 일 경력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영업이나 마케터들은 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또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고 좀 설레는 사람이고 그런 경험이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류의 어떤 경험이 좀 받침이 된다면 좋겠죠? 자, 네 번째는 본인의 비전 또는 목표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작성을 하는 건데 일단 비전 또는 목표를 세 가지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 개발 입장에서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목표만 잡지 마시고요. 한 10년 정도의 최고 목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한 중반기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마케터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그 양성 과정을 코스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성취를 내가 마련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면접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면접 그 예상 질문들을 좀 뽑아봤어요. 기존에 하이네켄에 다녀오신 분들과 이제 좀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보면 조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한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는 이런 문화인데 지원자는 어떠신가요? 뭐 지원자는 어떤 편인가요? 이러면서 성향이나 가치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본다라고 해요. 예전에 그 자소서 항목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그런 항목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이네켄이라는 어떤 그 기업이 특수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조직 문화를 좀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를 매번 전형에서 그리고 매번 채용 설명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밸류를 소개해드린 이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 문화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좀 잘 적응을 하고 변화를 좀 내가 이끌려고 하는 좀 리드를 하는 그런 성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향과 잘 안 된다면 주인 의식을 갖는다든지 좀 관계십에 좀 능하다든지 다른 부분들을 좀 이제 받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준비를 해라. 회사의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그 액티브한 그런 문화에 좀 비즈니스 캐주얼 정장을 권하고 있고 거기 사람들도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정장을 한 번 수트 클래식한 걸 입고 가기보다는 이 조직의 문화와 조금 잘 융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입고 가시면 좋겠고 면접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킷을 입어서 좀 격식을 차렸다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용어 자체가 캐주얼로서 어떤 활동성을 보장을 하면서 어떤 대외적인 업무나 격식을 차렸을 때 손색이 없는 대외적인 미팅이나 고객을 만났을 때 손색이 없는 그런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충된, 좀 잘 절제된 그렇지만 좀 자유롭고 나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 좀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열정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뭐 해외 그 채용에서도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원자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평판을 좀 궁금해하고 또 특히나 외국계 기업들은 또 아니면 경력직 채용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나 이 사람의 평판을 좀 참고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루트로도 알아보기는 하지만 이 면접에서도 좀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원자의 당신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당신을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골 질문이에요. 이거는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직무에 지원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왜 당신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 그게 다 이제 KSA 역량을 잘 콤비네이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한 곳에서 안정된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바로 그 거래처로 가기도 하고 교통체증 속에서 시달리는 어떤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에 전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해서 회사에 이익을 제공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이제 그 조직 문화에 핏하고 직무에 핏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 여기 리더십에서는 내가 어떤 처음부터 가서 부하가 있는 어떤 팀을 거느리는 건 아니지만 리더십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셀프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도 셀프 리더십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계 거래처를 갔을 때 신입사원으로서 더 나이가 있는 사장님들, 객장의 어떤 매니저들, 지배인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랑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매력적인 영업 직무 그리고 마케팅 직무에 좀 많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하이네켄 코리아를 선정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규모가 크다고 다 뭐 크냐, 다 좋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우수한 어떤 매출이 크고 인지도가 높고 또 대중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규모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나에게 맞는 그런 직장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